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40번째입니다. 왠지 40번째 하니까요. 참 많이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한자는 원리요 논리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네, 이런 글자를 여자 이름에 참 많이 써요. 왜 쓸까요? 이 뜻을 보니까 고들정, 발을정이래요. 그런데 이게 고들정하고 발을정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나누어 보면 전복과 조개패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점을 치고서 그 값을 낸다고 했던 데서 원래 이게 점쟁이 정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점쟁이를 뭐라고 그래요? 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인. 점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턴가 요 앞에 사람인을 붙여서 쓰기로 하고 이것은 점치는 마음 자세, 깨끗한 마음을 생각으로 해서 이걸 고들정이라고 하고 행위를 바르다라고 할 때는 바를 정자를 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칠지 위에 한일 놓은 거예요. 그건 행동이고 이건 마음이죠. 그래서 여자의 그 정조로 쓰이면서 여자들의 이름에 이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요? 여자는 그래서 그런지 짐작을 잘해요. 점쟁이 빤스를 입었습니다. 아, 이거 방송 용어가 아니군요. 네, 어쨌든 점쟁이 삐리리를 입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직감이나 예감은요, 무시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름에 이런 글자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직감이 발달할 수밖에요. 점쟁이처럼요. 여기 보니까 정결, 정백 할 때 쓰더란 이야기죠. 결국은요. 점치고 돈을 지불하면서 곧은 마음과 바른 마음으로 그 점괘대로 행하려고 했던다는 데서 고들정, 바를정이라는 글자가 됐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네, 무언가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못정이라고도 하고 장정정이라고도 하는 글자. 과연 이게 무슨 자일까요? 쐐기나 못을 쳐서 삐뚤어지는 것을 바로잡듯이 잘못한 것을 말로 지적해서 고친다. 그래서 이게 바로잡을 정자입니다. 이 못이나 쐐기, 원래 못정자는 앞에 쇠금이 붙죠. 중요한 것은 합쳐지면서 빠질 수 있다는 것. 못이나 쐐기는요,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박죠.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말로써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고쳐준다. 이것을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잡을 정자입니다. 우리 어떤 기사를 정정하다, 즉 바로잡아 바르게 하다, 교정하다. 이때 왜 학교교냐? 학교는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다 해서 이것을 바로잡을 교라는 글자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은 한자의 원리 한자를 충분히 이해한 겁니다. 이처럼요. 한자가 갖는 특성상 한자 안에 뜻이 여러 개 유추되고 또 전주가 돼서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글자처럼 무슨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도 하고 못이나 쐐기 같은 것으로 나무를 쳐서 하듯이 사람도 치기도 해야 된다. 즉 이것이 바로잡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의 매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부모가 있어서 전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 훈계하지 않으면 아이는 뒤에서 경계하는 마음이 없다. 선 경계지심을 주어야 후 아이들이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아, 받아 적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현명한 학생이군요. 그럼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잡을 정자가 그래서 장정정 또는 못정자가 들어갔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번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장정정, 못정이 있고 머리열이입니다. 합쳐놓으면 무슨 자가 될 거야? 즉 머리 꼭대기, 이게 뭐예요? 못정인 못의 꼭대기 부분이잖아요. 머리 꼭대기 부분이란 얘기죠. 그것이 뭐냐? 정수리다 해서 정수리 정자입니다. 이마정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우리 정상, 네, 정상회담, 즉 우두머리들이 이 모임을 정상이라고 그러고 정점, 한마디로 맥시멈 포인트를 정점이라고 그러죠. 물론요, 저의 이마는 여기서부터예요. 그쵸? 네, 여기서부터라고요. 네. 저기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수리는 단 한 군데예요. 정점. 바로 머리 꼭대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혈과 못정자가 붙은 거예요. 못의 그 위에 평평한 부분, 망치로 치는 부분, 거기가 꼭대기란 얘기잖아요. 이 얼마나 잘
합쳐졌습니까? 정이라는 음가도 고스란히 나고 의미 전달도 고스란히 되죠. 이것이 형성 글자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다툴쟁. 다툴쟁은 이렇게 원래는 고유할 정이란 뜻이 있었다라는 것 같이 한번 볼까요? 즉 물이 다툼을 그치고서 그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하다는 데서 이게 깨끗할 정자입니다. 즉 물이 맑듯이 깨끗한 거. 이게 다툴쟁이니까요. 원래 다툴쟁 앞에 풀을청이 있으면 고요하다란 뜻입니다. 즉 물이 다툼을 그치고서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깨끗하다. 깨끗할 정. 정결하다. 정화 작업을 하다. 정서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사실 깨끗하다라는 뜻을 요즘 만든다면 절대 물수를 넣지는 않을 겁니다. 물수를 넣었다가는요, 요즘 아이들은 지저분한 거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물만큼 맑은 게 없어요. 나그네들 지나가다 목마르면 아무 시냇물이나 마시면 됩니다. 그래도 대장균 없습니다. 사실 정수기 원리가 뭡니까? 무엇인가 물을 삼투압이든 무엇든 중요한 것은 걸른다는 거잖아요. 옛날은 더럽혀진 게 시냇물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걸러졌어요. 지금은 갈수록 더러워지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방죽제, 둑제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둑이라는 거, 즉 뚝이라고도 하고 둑이라고도 하는 이 방죽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토 옆에 오를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방죽에 흙을 쌓을 때는 그 중심에 흙을 쌓을 때는 그 중심 여기 이 뚝과 이 뚝 사이에 여 안에 흙을 팍팍 넣고 쌓아야 제대로 쌓다, 옳게 쌓는 거다 해서 방죽제자입니다. 사실은 방죽이라는 게 뭐냐면 뚝을 얘기하는 거예요. 뚝은 그 도랑하고 달라서 이곳과 이곳을 먼저 막아놓고 그 중간을 채워야 뚝이 되는 거죠. 우리 댐 같은 거 건설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방, 방파제 할 때 이 제자가 둑제자 쓰는 겁니다. 지금 둑제자 만들으라고 그러면요, 돌석이나 뭐 쇠철자를 넣을지 몰라요. 전부 다 쇠나 콘크리트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흙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돌을 좀 쌓아놓고 흙을 그냥 콱콱 메꿔가지고 그 안을 메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옳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해서 이것이 둑제, 방죽제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방파제는요, 예나 지금이나 꼭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번 글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어원이 이렇게 출발됐어요. 이게 뭐죠? 벼이삭이나 보리이삭입니다. 그것이 가지런하게 피죠. 사실 벼나 보리를 키워보면 알지만 어떤 놈은 갑자기 크고 어떤 놈은 작은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큽니다. 그 모습이 가지런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가지런할 제자는요, 결국은 벼나 보리의 이삭의 그 끝, 그것이 가지런했던 모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형자죠. 부스도 제부스입니다. 제등, 정제, 이때 제취로 읽죠. 벼이삭이 고르듯이 사람의 들쭉날쭉한 마음을 고르게 하기 위해선 몸을 제게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해서 이것을 제게할 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제, 아이제. 원래는 이게 어이제자인데 아이제로 쓰고, 이건 원래 쇠할 쇠자인데 쇠퇴하다 할 때 쓰는 자인데 이것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입는 옷, 즉 그 상복죄라고도 한다 해서 제취,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는 글자입니다. 꼭 밑줄 쳐 놓으십시오. 제가 시험에 잘 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똑같은 단어 시험에 안 났던데요. 대신요, 제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게라는 시험이 났어요. 그러는 그 분명히 제게할 제자 시험에 났잖아요. 또 상복죄자가 그 최복이라고 그래서 상복죄자 뒤에 이불복자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취가 시험에 난다더니 최복이 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최자 났잖아요. 뭐라고 났습니까? 상복죄. 원래는 쇠할 쇠자인데 마음이 쇠한 사람이 입는 옷이 상복이다 해서 상복죄라는 거예요. 자취라고도 하죠.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요. 네, 눈치껏 밑줄 쫙.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모두제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놈자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을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이라 하여서 말을 잘하는 여러 사람이라 하여서 이것을 모두다 해서 모두제. 사실은 사람 앞에 여러 사람 앞에 말을 잘하는 사람을 나타냈다가 말하는 여러 사람 그 모든 사실은 의견을 수렴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 모두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말 잘할 제라고도 하죠. 제군들, 제설, 제형 할 때 쓰는 모두제라는 뜻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그 모두라는 뜻을 만들어낼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한자로 만들어낼까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한테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한자나 또는 문자로 만들어내라고 할 때 여러분 고민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자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래도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유식한 사람들이 밑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볼 때 참 여러 사람이 여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모든 사람의 통틀어서 뭔가 의견을 수렴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 와중에서 모두라는 뜻을 아하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모든 안건들이다 해서 모두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당시에 만든 고민한 흔적이 엿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조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조상이 아니고 조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사람이니 이건 서 있는 사람이고 그건 활을 맨 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 장례할 때 장례식 같은 데에서는 사람이 활을 메고서 들고서 조상한다는 데서 조상할 조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문한다라는 때 조문할 조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수렵 시대에 그 죽은 자의 영혼을 환송하기 위해서 수렵의 도구였던 활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보낸 거죠. 지금은 물론 총을 들고서 뭐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환송을 하죠. 그게 어원이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조문하다, 경조사할 때, 그 다음 조의를 표하다 할 때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조의를 표하는 조상할 조자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아마도 컴퓨터를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왜요? 컴퓨터로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보낼 때는 컴퓨터처럼 너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뭐 도구가 되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활이었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조짐조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 글자가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즉 조짐조 옆에 전복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거북이의 등껍질에 무슨 그 오늘 내용을 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또 오늘 내가 저 나라를 정벌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쓰고 그걸 불에 태워서 그 조각조각 난 것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내가 다음 주가 불길한 어떤 조짐이 있을까를 연구했다는 데서 이게 조짐조. 원래는 여 옆에 전복이 있어야 원자인데 그 전복이 없어지고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즉 무슨 얘기냐? 거북이의 등껍질을 태워서 거기에 나타난 균열을 보고 점쳤기 때문에 이것을 조짐이다 해서 조짐조. 나중에는 숫자 억조조라고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조짐, 그 다음 징조 할 때 쓰는 자가 되겠죠. 결국은요. 거북이 등껍질이에요. 그 등껍질이나 또는 그 어떤 그 딱딱한 그 뼈, 껍질에 갈라지는 걸 보고 조짐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징조가 일어날 때는요. 꼭 그 징조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생기는데 그걸 조짐이라고 한다는 얘기.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죽음도 피해갈 수 없다는 세금조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벼와 옆에 또차. 무슨 얘기냐? 세금조자인데요.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거두어들인 벼를 바친다는 데서 세금조자예요. 즉 벼화자죠. 또차인데 이 또차는 물건을 쌓아놓고 또 쌓아놓는 데에서 또차죠. 즉 벼농사를 지어놓고서 또 임금에게 바쳐야 하는 것은 뭐냐? 세금이다 해서 세금조, 조세, 조과, 조차라고 할 때 쓰는 자죠. 유럽 속담에요.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틀림없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 가장 잘 내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공무원이겠지요. 이처럼요. 세금을 나타내는 조차는요. 자기가 농사를 짓든 일을 하든 또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요.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 글자는 빛을 조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만도 밝을 소자예요. 이게 해일 옆에 불을 초자죠. 이게 불을 초자거든요. 초청을 하다, 초대하다 할 때. 즉 무슨 얘기냐? 해를 불러들이면 굉장히 밝겠죠. 그래서 밝을 소, 밝다, 이게 불을 쏘니까요. 불을 쏘자니까. 해를 불러들이면 굉장히 밝죠. 해서 밝을 소. 거기다 불까지 들이비치니까 이것은 비출조. 즉, 밝게 불빛으로 비추니까 비출조라는 얘기예요. 불빛이 밝음을 나타내어서 비치다, 밝다 해서 비출조. 우리 조명을 하다, 조회, 조사하다. 이 조사할 때 조를 고를 조를 쓰기도 하는데 이건 비치면서 감사하는 걸 조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동음 이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동자, 글자는 같은데 뜻이 다른 한자도 있는가 하면 음은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동음 이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 할 때 조는 빛칠 조가 아니고 무슨 조자예요? 그렇죠. 고를 조자, 고르게 하다 할 때 조자입니다. 형평에 맞게 고르게 조사해야 되는 게 조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말을 조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를 보니까 나무 위에 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즉 나무 위에 새가 여러 마리 앉아서 떼지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떼지어 울소라고 하고 그 옆에 불화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 불에 가까이 가서 물건을 이렇게 쥐어 말린다는 얘기인데 그 불이 이것은 떼지어 울소는 불통이 톡톡 튀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불똥이 톡톡 튀도록 그 가까이에 가서 무엇을 말린다 해서 말을 쫓자. 이거야말로 드라이입니다. 영어로 드라이. 무엇을 말리다. 우리 조갈, 마르고 조급하는 갈증 나는 걸 조갈증이라고 그러죠. 조급하다. 목이 타게 급한 거죠. 그 다음 조열, 이럴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쫓자의 불화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 떼지어 울 쏘자 참 재밌게 만들었죠. 불이 톡톡 튀는 것을 의성화를 시킨 거예요. 그 소리를 탁 표현한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졸렬하다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제방변 옆에 날출, 무슨 얘기가 될까요? 즉 손이 나가서 하는 일이 남보다 뒤떨어진다 해서 이거 못나다, 졸렬하다 해서 못날졸, 졸할졸자입니다. 즉 졸속 행정할 때 졸속, 못나게 빠른 게 졸속이죠. 졸렬하다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중요한 건 손으로 안 해도 될 일을 손이 나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하다, 졸렬하고 못나다 해서 못날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누군가보다 못난 걸 뭐라고 그래요? 열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못날 졸자와 또 그 못날 열자 있죠. 적을소 밑에 힘력. 그걸 합쳐서 졸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고 무언가 남보다 못하는 걸 졸렬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못날졸, 못날열 합쳐서 졸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가로 세로를 나타내는 글자죠. 같이 볼까요? 실사 옆에 따를 종, 뭔 얘기입니까? 세로종자인데 즉 무슨 얘기냐면 실이 뒤를 쫓아 길게 늘어진다에 늘어질 종, 이렇게 실이 앞에서 뒤를 자꾸 쭉 따라가니까 세로종자입니다. 가로 세로를 이야기할 때 쓰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세로라는 얘기예요. 이건 세로종. 종횡, 그 다음에 종대, 이럴 때 쓰는 글자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실이 뒤를 쫓아 길게 늘어지는 형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는요. 종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인데 너무 쉬운 글자인가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옷이라고 표현하는 이 글자는 사람인의 변형 형태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흙 위에 양쪽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형태예요. 즉, 땅 위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다 해서 앉을 좌자입니다. 좌시, 좌죄 할 때 쓰는 자인데 앉다라는 뜻을 나 혼자 앉아있어도 될 텐데 왜 마주보고 앉아있는 자로 썼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혼자 앉아있는 것은 무언가 재미가 없어요. 홀로
앉아 있는 건 무언가 재미가 없어요. 마주 앉아 있어야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인 형태를 흙토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흙 위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있다. 앉을 좌자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